요즘 사실 또 청년들이 취업을 잘 못하니까 네. 이제 창업을 취업 대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점 100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창업을 하지 마라. 네.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베트남에 가보면 직원이 1000명 두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38? 39이에요. 네네. 30대 CEO들이 많아요. 그거는 일찍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존재 큐! 지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지금 전문가로 또 이렇게 네, 하고 그렇죠. 계신데 네, 네. 현 상황이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한민국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사실 이게 미래의 어떤 기회이기도 한데 박근혜 정부가 과거에 창조 경제 아시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기초를 닦았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기둥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붕을 덮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진출이다. 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네. 엑싯과 M&A가 활성화돼야 되죠. 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인풋만 있고 엑싯이 많지 않는 거죠. 투자만 있고 네. 아웃풋이 잘 안 나오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직 생태계 성숙한 단계는 아니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약간 글로벌 진출하는 좋은 환경은 아니죠. 아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이나 프로세스 또한 아직 많이 디벨롭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표님 그 스타트업 육성 관련된 엑셀러레이터에 그렇죠.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가요? 우리 조 대표님은 스타트업, 벤처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높죠. 네네. 그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들 그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신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한민국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실업하고 해외로 나가게 되고 네. 그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양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성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미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네. 개방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인큐베이터. 회사를 창업하면 네. 독립 오피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큐베이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요.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헬퍼들이죠. 네. 조력자들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벤처 캐피탈이 VC가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네. 교육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사실 벤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학교 그리고 대학 뭐 우리 초중고도부터 인식 확산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라가야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또 그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이제 많이 또 생기고, 그렇죠. 예, 준비를 하면 좋은지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이렇게 좀 뽑아주신다면. 요즘 사실 또 청년들이 취업을 잘 못하니까 네. 이제 창업을 취업 대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 조 대표님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점 100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10대, 20대 때 큰 인맥은 없지 않습니까? 않죠.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패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다만 청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창업을 하지 마라. 네.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시대가 우리가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지털의 혁신성을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안다 그러면 20대에 창업해보라고 저는 도전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죠. 네, 실패하더라도. 네, 그것도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네. 스타트업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네. 가기까지 그 전에 실패가 한 3번 정도는 있다고. 당연하죠. 예. 네. 인생은 3세판이란 말이 있듯이 네. 3번째 성공할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뛰어든다는 그 자체가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용 불량자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게 거기 길들여지면 자기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놓치게 되어서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이제 급여가 밀린다든지
자기가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어렵게 되면 네. 결국 이제 폐업으로 이르게 되고 그 부채를 본인이 다 대표자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험과 어떤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기술성 뭐 시장성 경제성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네. 청년 때 실패를 해봐야지 사실 뭐 40대 50대 네. 실패하면 좀 재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않겠죠. 그쵸. 존재 큐! 보면은 한국을 넘어서서 또 지금 베트남, 네, 뭐 네. 태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해외에 또 현지 법인을 두고 계세요. 네네. 근데 해외 스타트업이랑 또 국내 스타트업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세안 10개국 쪽에 현지 법인을 4곳에 두고 있고 네. 저는 거의 매달 그 아세안 국가로 해외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비슷해요.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벤치마킹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특히 아세안 국가는 아시겠지만 10대, 20대가 많잖아요. 젊은 국가잖아요. MZ세대들이 뭐 네. 활동 인구도 많고 네. 좀 어린 나이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청소년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20대 후반에 유니콘이 되는 사례도 있고 사실 베트남에 가보면 직원이 1000명 두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38? 39이에요. 네네. 30대 CEO들이 많아요. 그거는 일찍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을 하죠. 네, 좀 일찍 뛰어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창업 생태계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좋은 환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세스의 방정식을 잘 알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창업하기 좀 좋은 환경이 세계에서 된 거네요. 저는 네. 5손가락에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그러면은 나라들이 두각을 보이느냐? 네, 두각을 보이고 있나요? 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이제 미국이 제일 선두주자에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싱가포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나라 자체가 네. 창업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국가 자체가 네.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네. 우리나라가 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진원에서 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듯이 싱가포르도 아직 일찍이부터 네. 그런 정부 지원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 했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또 지원금을 많이 주는 네. 국가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제 생각에는 네. 자기 본인이 어떤 자본금 빼고는 네. 거의 정부 지원금으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 보면 네. 한 7년 이내에는 한 1억부터 네. 한 10억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죠. 네,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또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럼 창업을 준비를 할 때 네, 이거는 꼭 진짜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꼭 체크해라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 좀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죠. 스타트업, 벤처 이런 창업의 3요소는 네. 첫 번째가 아이템, 두 번째가 팀, 세 번째가 자본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사실은 어떤 것도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네. CEO의 역량인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은 더. 네. 네. 정말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국가 경제도 대통령이 지금 부재하다 보니까 네네. 좀 힘든 부분도 있듯이 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기업도 CEO의 역량이 무조건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테크 스타트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기술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CEO가 내가 만약에 문과다. 네. 그냥 인문학도다. 네. 그러면 기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CTO를 잘 두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CMO를 두고 네. CSO를 두고 네. 이렇게 해서 협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게 네. 오늘날의 시대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본. 네. 자본이라는 것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고 투자 유치도 끌어내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CEO가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거니까 네.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본인이 많은 준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국내 최초로 또 스타트업 고등학교를 설립하셨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전공이 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현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